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전 세계 항공 우주국들이 일제히 비상에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어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드는 사건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불과 70년 전 전후 보고서에서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자력갱생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렸던 초강대국들은 지금 이 믿기지 않는 광경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1인당 소득 50달러의 세계 최빈국, 남들이 버린 밀가루 포대로 끼니를 때우던 그 나라가 어떻게 단 3세대 만에 인류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는 우주 궤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안 된다며 비웃고 기술 전수조차 거부하던 오만한 강대국들의 벽을 무너뜨린 건 자본도 자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국인들만이 가진 극단적인 결정적 한 수가 발동되자 불가능은 순식간에 신화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노학자조차 화면 앞에서 오열하게 만든 대한민국 우주정복에 숨겨진 실체. 과연 한국은 그날 밤 우주로 무엇을 쏘아 올린 것일까요? 지금 전 세계가 숨죽여 주목하는 한강의 기적, 그 마지막 장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나는 독일 민헨의 내서재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80대 후반의 노인이 된 지금도 나는 한국의 소식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아니 정확히는 새벽이었죠. 한국 시간으로는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리호, 한국이 순수하게 자체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그 4번째 발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하얀 로켓이 발사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높이 47m 200톤이 넘는 무게.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곧 하늘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 9, 8. 나는 모르게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3, 2, 1. 발사. 순간 엄청난 불기둥이 로켓 아래에서 솟구쳤습니다.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누리호가 천천히 타지만 힘차게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로켓은 점점 빨라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약 15분 후 위성 분리 성공 관제센터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13기의 위성 모두 목표 궤도 600km에 정확히 안착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80대 노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 왜 울었을까요? 그건 내가 55년 전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1970년 봄, 나는 35살의 젊은 역사학자였습니다. 독일 훔볼트 대학에서 전후 경제재건을 연구하던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보고서를 쓰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막 퍼지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나는 그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기적? 그건 아마도 과장된 표현일 거라고 생각했죠.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첫 인상은 충격이었습니다. 공항은 작았고 시설은 낡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서 본 풍경은 더 놀라웠습니다. 판잣집들이 산 허리를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비포장도로에는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녔고 여인들은 머리에 짐을 이고 걸어갔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하지만 며칠을 더 지내면서 나는 뭔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노동자들. 밤을 새워 공부하는 학생들, 무언가에 쫓기듯, 아니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듯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절박함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당시 한국의 경제 담당 관료 한 분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카스 박사님,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중화공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조선소를 만들고 제철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있습니까? 자본은요? 그분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후 마샬 플랜이라는 엄청난 지원을 받았습니다. 16년이 걸려서 재건에 성공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런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화학공업을 하겠다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는
내가 더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연구를 위해 1950년대 한국의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상황은 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50,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아무것도 아닌 수준입니다. 세계 최빈국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산업시설의 80%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공장은 폭격으로 무너졌고 다리는 끊어졌으며 철도는 찢어졌습니다. 국토의 70%가 농촌이었지만 그마저도 전쟁으로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자료들을 보면서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울의 중심부, 지금의 명동거리는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건물의 잔해들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미국의 원조 밀가루 포대를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의 얼굴, 그 얼굴에는 굶주림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찾은 한 미국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생력이 없다. 100년이 지나도 스스로 일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또 다른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원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 나라는 영원히 원조에 의존할 것이다. 세계는 한국을 포기했습니다. 아무도 이 나라가 일어설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1970년 서울에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불과 17년 만에 이 나라는 판잣집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었고 포항에는 거대한 제철소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집념이었습니다. 1970년대 내내 나는 한국을 오가며 이 나라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포항제철소가 완성되는 것을 봤습니다. 거대한 용광로에서 쇳물이 흘러나오는 장면. 그 붉은 쇳물은 마치 이 나라의 뜨거운 의지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울산에는 현대조선소가 들어섰습니다.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가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만들었습니다. 세계는 또 비웃었습니다. 배를 만들 줄 아냐? 기술이 없잖아.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1975년 울산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의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고 쇳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노동자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 말 한마디가 내게는 한국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나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기술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자본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또 다른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나는 솔직히 이번에도 의아했습니다. 중화학공업도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첨단 산업으로 가겠다고. 하지만 한국은 또 해냈습니다. 삼성, 현대, LG 이 기업들은 반도체 공장을 세웠고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이 지배하던 기술에 도전했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2000년대 한국은 또 다른 불가능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나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주 로켓을 만든다고.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70년 전까지만 해도 밥을 굶던 나라가 이제 우주로 가겠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해낼 것이라는 것을. 2009년 한국은 나로호라는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2010년 두 번째 발사 또 실패했습니다. 2013년 세 번째 발사.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나로호는 일단 로켓을 러시아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한국 기술이 아니었죠. 그래서 한국은 결심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힘으로 만들자. 그렇게 시작된 것이 누리호 프로젝트였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는 12년의 시간과 2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3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했고 수천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나는 독일에서 그 소식들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 조립이 완료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2021년 10월 21일 누리호 1차 발사. 나는 그날도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켓이 솟아올랐습니다. 7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3단 엔진이 목표보다 일찍 꺼진 것입니다. 나는 화면 속 과학자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아쉬움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 이번에는 성공이었습니다. 1.5톤의 위성을 목표 궤도 700km에 정확히 안착시켰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은 이로써 세계에서 7번째로 1톤 이상의 위성을 자력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 70년 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이제 우주클럽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2023년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 또 성공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우주기술은 단순히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기술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신뢰성. 그것이 우주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한 번만 성공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공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 나는 다시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 발사는 특별했습니다. 이제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했지만 이번에는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했습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우주산업이 이제 진짜 산업이 되었다는 것,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사업이 되었다는 것. 새벽 1시 13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처럼 발사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이번에는 13기의 위성을 실었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 위성, 15분 후 위성 분리. 성공! 모든 위성이 목표 궤도 600km에 정확히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3기의 위성 모두가 교신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 우주 탐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보며 울었습니다. 80대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나는 독일인입니다. 우리 독일은 2차 대전 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마샬 플랜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막대한 돈을 지원해줬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6년 만에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는 이 나라를 포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 100년이 걸려도 안 된다. 영원히 가난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판잣집에서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제철소와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1980년대 반도체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1990년대 세계적 기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2000년대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우주로 갔습니다. 70년 단 70년 만에 이 나라는 지구에서 우주로 갔습니다. 나는 지난 55년간 한국을 지켜봤습니다. 역사학자로서 나는 수많은 나라의 부침을 연구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흥망, 대영 제국의 영광과 몰락, 독일의 재건, 일본의 기적하지만 한국만큼 극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나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육 때문이다. 맞습니다. 한국은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가난해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고 공장을 세웠고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더 큰 공장을 세웠고 더 높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를 거치면서 불가능은 가능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면함 때문이다.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을 새워 일했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부의 전략이 좋았다. 맞습니다. 한국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에는 하나의 마음이 있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1950년 세계는 한국에게 선고했습니다. 너희는 끝났다. 하지만 한국은 대답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시작한다. 1970년 세계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중화학공업?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은 대답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우리가 증명하겠다. 1990년 세계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반도체. 너희가. 하지만 한국은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한다. 2020년 세계는 한국을 놀라움으로 바라봤습니다. 우주. 정말로? 한국은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로 우리는 간다. 그리고 갔습니다. 나는 지금 내 서재의 책상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뮌헨의 겨울 풍경이 보입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1970년 서울에서 찍은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판잣집과 비포장도로. 그리고 그 사진 옆에는 2025년 누리호 발사 장면이 인쇄된 신문이 있습니다. 55년의 시간 한 장의 사진에서 다른 한 장의 사진으로, 땅에서 하늘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나는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술의 역사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다. 포기하지 않은 인간들의 역사, 믿지 않는 세계 앞에서도 스스로를 믿은 사람들의 역사. 누리호는 앞으로도 계속 날아오를 것입니다. 2027년까지 2차례 더 발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33년에는 화성 궤도선을 누리호로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화성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 하지만 가장 먼 꿈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그 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70년 전 굶주림에 시달리던 나라가, 50년 전 판잣집에서 살던 나라가 이제 화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80대 후반입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을 한국과 함께 보냈습니다. 이 나라의 기적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매일 조금씩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서 불가능이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도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2025년 11월 27일 밤, 아니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었죠.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올랐을 때 나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로켓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나라의 70년 역사가 그 순간에 응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 전쟁의 잿더미, 1970년 판잣집의 희망, 1990년 공장의 땀방울, 2020년 실험실의 열정. 그 모든 것이 누리호라는 하얀 로켓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로켓이 아니라 한 민족의 꿈이 날아오르는 것이라고. 남극 세종기지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그곳에서 오로라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초록빛 커튼. 그 신비로운 빛을 한국의 위성이 담고 있습니다. 600km 상공에서 지구를 하루에 14바퀴 돌면서 한국의 위성들이 지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날씨를 관측하고, 해양을 모니터링하고, 재난을 감시하고. 그렇게 지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70년 전에는 지켜주는 나라가 없어서 전쟁의 참화를 겪어야 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우주에서 지구를 지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는 가끔 상상합니다. 만약 1950년에 누군가가 한국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70년 후 당신들은 우주로 갈 것입니다. 그들은 믿었을까요? 아마 안 믿었을 것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밥이 없는데 우주가 무슨 소용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배가 고파도 추워도 힘들어도 너희는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일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실을 만들고 설탕을 만들고 밀가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공장을 세웠습니다. 철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또 자랐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배웠습니다. 대학에 갔고 해외로 유학을 갔습니다. 기술을 배웠고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의 아이들. 세 번째 세대, 그들은 이제 우주를 꿈꿉니다. 로켓을 만들고 위성을 쏘아 올리고 달에 착륙합니다. 세 세대 70년 잿더미에서 우주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 세대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부모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파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1970년대 그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1990년대 그 손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에 도전했습니다.
2020년대 그 증손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새 세대가 이어달리기를 한 것입니다. 바통을 놓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결승선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승선이 바로 누리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결승선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출발선입니다. 누리호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먼 곳을 향합니다. 달 넘어 화성 넘어 더 먼 우주로. 그리고 나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거기에도 갈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으니까요. 7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있어도, 가난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이 나라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면서 그것이 한국입니다. 그것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1950년대 한국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불가능해 보이는 꿈, 세상의 비웃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1950년 세계는 한국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들은 우주에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이든,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당신도 당신의 우주에 도달할 것입니다. 1950년에 한국 사람들에게 누군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끝났다. 하지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시작한다. 2025년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자신들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시작할 것입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무엇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까? 당신의 대답이 무엇이든 기억하십시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쟁의 잿더미에서 우주로 간 나라 대한민국.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택, 계속 나아간다는 선택, 꿈을 버리지 않는다는 선택. 그 선택이 70년 후 우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포기입니까? 아니면 도전입니까? 한국은 이미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우주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80대 노인의 눈물. 왜 우는 걸까요? 나는 독일인인데, 한국인도 아닌데. 하지만 나는 압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인간, 불가능이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도전하는 인간. 그런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2025년 12월 나는 이제 곧 한국을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55년 만에 가장 감격스러운 방문이 될 것 같습니다. 나로우주센터를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누리호가 날아오른 그 자리를, 발사대를 만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젊은 과학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까? 아마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해왔으니까요. 별거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195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50였습니다. 2025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5,000달러를 넘었습니다. 700배 증가했습니다. 1950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2025년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1950년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2025년 한국은 원조를 주는 나라입니다. 1950년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 있었습니다. 2025년 한국은 우주에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기적? 아니, 나는 이제 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땀과 눈물로 밤을 새워가며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승리입니다. 나는 내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씁니다. 1950년 세계는 한국을 포기했다. 하지만 한국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5년 그들은 우주에 있다. 펜을 내려놓고 나는 창밖을 봅니다. 민헨의 하늘은 잔잔합니다. 하지만 저 멀리 한반도의 하늘에서는 지금도 누군가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멀리, 더 높이, 더 빠르게. 그것이 한국이 걸어온 길이었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일 것입니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한국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1950년 세계 최빈국, 2025년 우주 강국. 이것이 가능했다면 당신의 꿈도 가능합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리호는 계속 날아오를 것입니다. 2027년 또 날아오를 것입니다. 2033년 화성을 향해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 달로 더 먼 우주로 한국의 꿈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으니까요. 70년 전 잿더미에서 시작한 이 나라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고 불가능이라는 말을 들어도 계속 도전했고 세계가 비웃어도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올랐을 때 그것은 단순히 로켓 한 대가 날아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70년 역사가 날아오른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배고픔과 절망에서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우주로 날아오른 것입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쓰며 또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간,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적. 아니, 기적이 아니라 현실, 그 현실이 바로 지금 우주에 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우주로 간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든 사람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에필로그. 나는 이 글을 쓰는데 3일이 걸렸다. 80대 노인의 손으로 쓰기에는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단순히 한국이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이야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당신의 꿈이 무엇이든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고 말이다. 한국이 증명했다. 70년 만에 잿더미에서 우주로 간 것처럼 당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1975년 울산 조선소에서 만난 한 노동자의 말, 이 한 문장이 한국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산책길 수빈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구독자님들의 삶에 포근한 기쁨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 마지막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마음 따뜻해지는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